오늘은 라리가 경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3일 월요일 0시 15분 라리가 리그 12위 알라베스와 리그 5위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먼저 알라베스입니다. 알라베스는 이번 시즌 중원 장악과 세트피스 활용을 중심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주로 4-2-3-1 혹은 4-3-3 전술을 사용하며 점유율을 확보한 뒤 측면과 박스 안 침투를 노리는 방식을 즐겨 택합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에서 코너킥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강점은 물리적인 압박과 세트피스에서의 위력, 중원에서의 안정성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뚜렷합니다. 특히 공격 전개에서 결정력이 떨어지고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이 노출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부상 출전 불확실 선수로는 일부 수비 및 미드필더 자원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식 발표된 주요 명단은 제한적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알라베스는 최근 6경기 리그에서 승리 횟수가 적고 특히 홈 경기에서 뒤처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코파델레이에선 대승을 거둔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최근 리그 내 5경기에선 승리가 없는 만큼 경기력도 리그 내에서 하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파뇰입니다. 에스파뇰은 현재 시즌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균형 잡힌 전술과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4-4-2 혹은 4-2-3-1 전술을 활용하며 공격 시에는 측면 자원과 미드필더의 침투를 통해 찬스를 만듭니다. 강점은 원정 경기에서도 일정한 수비 조직을 유지한다는 점이고 약점으로는 공격 마무리에서 가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통계에서도 에스파뇰이 알라베스를 상대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전 불확실 선수로는 일부 공격 옵션 및 미드필더의 컨디션 저하가 언급되고 있으나 역시 구체 명단은 제한적입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은 2승 1무 2패와 유사하게 기복이 있대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한 알라베스와 마찬가지로 최근 코파컵에서 승리했으며 리그 내에서도 꾸준하게 승리하고 득점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라베스와 에스파뇰 간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에스파뇰이 비교적 우세입니다. 최근 10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에스파뇰이 약 5번 승리했고 알라베스는 약 3번 승리 나머지는 무승부입니다. 최근 경기로만 보았을 땐 에스파뇰이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경기는 알라베스가 홈에서 적극적으로 세트피스와 중원 전개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에스파뇰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환을 노릴 것입니다. 에스파뇰의 맞대결 및 최근 흐름에서 약간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에스파뇰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입니다. 다만 알라베스의 홈 세트피스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에 득점이 많지는 않을 경기가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에스파뇰 승 2.5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3일 월요일 2시 30분 라리가 리그 2위 바르셀로나와 리그 9위 엘체 경기입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감독 한지 플릭 체제 하에서 주로 4-3-3 또는 4-2-3-1 전술을 사용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3-5-2나 3-4-3 등 유연하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높은 도미니언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중시하고 풀백과 미드필더가 적극적으로 빌드업에 가담하여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전개가 강점입니다. 그러나 수비 전환 시 때때로 뒷공간 노출 및 역습 허용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경기에서 패배 후 플릭 감독이 전술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수 개인 실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미드필더 페드리, 유망주 라미네 야말, 공격수 페란 토레스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팀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상 및 출전 불확실 정보로는 일부 수비 자원 및 미드필더들이 컨디션 조절 중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결과를 보면 리그 및 대회 포함하여 바르셀로나는 전반적으로 승률이 높고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통계를 보면 엘체를 상대로 최근 13번 중 11번 클린시트를 기록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하긴 했으나 이번 경기에서의 영향은 적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엘체 CF입니다. 엘체는 감독 에데르 사라비아 체제 하에서 최근 프리메라 리가 복귀 이후 4-4-2 또는 4-2-3-1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상대에 따라 깊이 있는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빠른 역습을 노리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점으로는 조직력이 비교적 견고하며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과 측면 돌파 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약점으로는 공격 마무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미드필더 알레이엑스 페바스가 최근 리그에서 많은 개입을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고 공격진에서는 안드레 실바 등이 득점원으로 거론됩니다. 부상 및 출전 불확실 정보로는 팀이 최근 경기들에서 피로 및 로테이션 요인이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을 보면 엘체는 리그 시작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포인트를 쌓았으나 최근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와 엘체의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통계에서 바르셀로나는 엘체 상대로 55경기 중 34승을 기록했으며 홈에서는 엘체에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계에서는 평균 득점이 높고 바르셀로나 홈 경기에서는 적어도 3골 이상 득점 패턴이 자주 나타났다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나 엘체도 조직력이 나쁘지 않기에 득점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바르셀로나 승 2.5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는 3일 월요일 오실 라리가 리그 7위 베티스와 리그 16위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먼저 레알 베티스입니다. 4-2-3-1 전술을 주로 사용하며 감독은 마누엘 펠레그리니입니다. 공격에서는 풀백들의 오버래핑과 측면 윙어들의 침투, 중원 미드필더들의 침투 움직임을 통해 빠른 전개를 시도하며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찬스를 창출하려는 스타일이 강점입니다. 특히 풀백과 윙어가 연계하여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패턴이 돋보입니다. 다만 약점으로는 수비 전환 시 뒷공간 노출이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결정력이나 마무리에서 기회 대비 실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상 및 출전 불확실 선수로는 일부 수비 자원과 미드필더의 컨디션 이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을 보면 베티스는 리그에서 꾸준히 중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홈 경기에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원정이나 강팀 상대에서는 경기력의 기복을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요르카입니다.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선수단을 기준으로 4-4-2 혹은 5-3-2 형태 등 다양한 전술적 형태를 사용하며 감독은 하고바 아라사테입니다. 이 팀은 수비 조직을 먼저 세우고 역습이나 측면 돌파를 통한 빠른 전환 공격을 주 무기로 삼습니다. 강점은 조직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나오는 위협이고 특히 세트피스 혹은 역습 상황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전체 득점력이 낮고 홈원정 모두에서 결정력 및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 및 결장 정보로는 골키퍼 및 수비 일부 자원의 부상 소식이 최근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5경기 흐름에서는 마요르카가 연승보다는 부진한 성적이 많으며 특히 강팀 상대나 원정 경기에서 고전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는 두 팀의 맞대결 전적입니다. 베티스와 마요르카의 최근 맞대결을 보면 베티스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10경기 중 베티스가 7승을 거두었고 마요르카는 1승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두 팀 간 대결에서는 평균 득점이 꽤 나오는 편이며 베티스 홈 경기에서는 마요르카에게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베티스가 홈에서 점유를 기반으로 전개하고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며 마요르카는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역습과 측면 빈 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및 맞대결 기록을 고려하면 베티스가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마요르카의 역습 위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베티스 승 2.5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 3일 월요일 이시 세리에 리그 15위 파르마와 리그 6위 볼로냐 경기입니다. 먼저 파르마입니다. 파르마는 이번 시즌 현재 구단 구성 및 최근 변화된 감독 체제를 바탕으로 4-2-3-1 혹은 4-3-3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독 교체가 있었고 조직 재정비 중인 팀입니다. 공격 전개에서는 측면과 미드필더 침투를 통한 빠른 역습을 시도하지만 실제 득점력 정체가 뚜렷하고 공격 자원의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수비 조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수비 전환 시 뒷공간 허용 및 수비 집중력 저하가 자주 나타나는 약점으로 꼽힙니다. 부상 및 출전이 불확실한 선수로는 공격 혹은 미드필더 자원 일부가 거론되고 있으며 홈 경기력에 있어 기복이 존재합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을 보면 파르마는 승리 횟수가 매우 적고 특히 최근 리그 경기에서 득점이 적고 패배가 잦다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홈에서는 비교적 약간 나은 모습이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안정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볼로냐입니다. 볼로냐는 이번 시즌 현재 선수단을 기준으로 4-2-3-1 혹은 3-4-3 전술을 유연하게 사용하며 감독 아래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공격 전개 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 팀의 강점은 중원에서의 조직력, 측면 활용과 코너킥 세트피스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최근 경기에서 코너킥 수치가 매우 높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약점으로는 원정 경기에서의 집중력 저하, 일부 경기에서 마무리가 아쉬운 장면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부상 및 출전 불확실자로는 일부 공격 자원이나 미드필더가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으며 경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은 볼로냐가 상대적으로 승리 및 무패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다수 나옵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 전적입니다.
파르마와 볼로냐의 맞대결을 보면 볼로냐가 최근 5위를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컨대 최근 여러 경기에서 볼로냐가 패배 없이 경기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맞대결 시 득점이 많지 않은 흐름이 펼쳐졌고 파르마 홈에서는 볼로냐에 비해 경기 주도권 확보가 쉽지 않았던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는 파르마가 홈에서 조직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볼로냐의 공격 전개 및 조직적 수비력에서 약간 우위인 모습입니다. 볼로냐가 최근 흐름과 맞대결 수치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엔 볼로냐가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입니다. 다만 파르마가 홈에서 반격을 노릴 수 있고 득점 기회는 양쪽 모두 열려 있으므로 다득점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무승부 2.5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섯 번째 경기는 3일 월요일 4시 45분 세리에 리그 4위 AC 밀란과 리그 2위 AS 로마 경기입니다. 먼저 AC 밀란입니다. 전략과 전술입니다. 밀란은 이번 시즌 선수 구성 및 감독 체제를 기준으로 주로 4-2-3-1 혹은 3-4-3 형태의 전술을 사용하며 풀백 및 윙어를 활용한 측면 전개와 미드필더 침투를 통해 공격 전환을 시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측면에서의 오버래핑과 중앙 미드필더들의 침투 움직임이 특징입니다. 다만 수비 전환 시 일부 뒷공간이 노출되는 장면이 관찰되며 잦은 부상 및 출전 불확실 자원이 전체 밸런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상 및 출전 불확실 선수입니다. 크리스티안 플리시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드리앙 라비오는 종아리 부상으로 2025년 10월 이후 결장 중이고 페르비스 에스투피는 발목 문제로 출전 불확실 상태입니다. 최근 5경기에선 2승 3무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득점과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AS 로마입니다. 로마는 현재 구성된 선수단을 기준으로 3-5-2 혹은 3-4-2-1 형태를 주로 사용하며 수비 라인을 두텁게 구성하고 윙백 및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을 통해 역습과 측면 돌파를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결정력과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 및 출전 불확실 선수입니다. 에반 퍼거스는 발목 부상으로 최소 2주 이상 결장 전망입니다. 안젤리뇨는 기관지 문제로 출전이 불확실합니다. 다음으론 최근 5경기 결과입니다. 로마 역시 기복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 원정이나 강팀 상대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으며 득점보다는 실점이 많았던 경기들이 존재합니다. 강점엔 조직적인 수비 블록과 역습 측면 돌파 가능성이 있으며 약점으로는 공격 마무리, 부상 변수, 원정 경기 성적 불안 등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선 3승 2패를 기록하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매우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두 팀의 승부 기록은 12승 12패로 무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팀 모두 득점하는 경기가 대부분이었으며 3골 이상의 경기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밀란이 홈 이점을 바탕으로 점유 기반 전개 및 측면 돌파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며 로마는 수비를 단단히 한 뒤 역습과 측면 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란이 전력 및 맞대결 수치에서 우세하나 로마 역시 조직력이 높기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은 밀란승 2.5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